안녕하세요, 애쉬진빵입니다. 원래 제가 해드릴 얘기는 참 많은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어떤 분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거를 우선순위로 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독자분께서 제가 왜 교수를 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해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약간 부끄럽기는 한데 제가 누가 보면 그렇게 사회 부적응자로 보이지는 않을 텐데 제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느끼기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마이너한 한국 사회 부적응자라서 제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한국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조지 한국의 그 약간 꼰대 문화 지금은 훨씬 덜하겠죠. 그런 꼰대 아니면 조직 문화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기가 굉장히 겁이 났었고요. 만약에 사회에 발을 꼭 들여놔야 한다면 그나마 덜 사회와 인터랙션이 있을 법한 그런 교수라는 직업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실질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는 한국에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교수를 생각을 할 때도 미국 교수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석사 때 지도 교수님께서 그 석사를 받은 학교에서 교수를 계속 뽑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MIT 출신 분들께서 교수를 많이 부임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학교 출신들도 뽑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좀 이렇게 밀어볼 테니까 한번 지원해 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 때도 물론 지원을 해봤자 안 됐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밀어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도 안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 이유는 한국 사회의 부적응자로서 이렇게 발을 들여놓기가 겁이 났었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문화를 무서워했다기보다 저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런 쪽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박사를 공부를 했었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한국 가서 포닥을 마치고 한국을 가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형이 연락이 왔었는데 자기 학교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지원해보지 않겠냐고 했었는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에는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한국 사회 되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되게 적응 못하는 사람같이 비춰줄 수 있는데 물론 적응하려면 적응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물론 와이프도 한국의 조직 문화를 워낙에 싫어했고 뭐 끼리끼리 만났죠. 그래서 둘 다 한국 사회 그런 조직 문화를 꺼려하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조직 문화에서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미국에 남아있게 된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석사 때 지도 교수님과 문제가 있었다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남긴 영상이 있는데요. 석사 지도 교수님과도 그때 조교 문제로 인해서 사이가 잠깐 틀어진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 이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절대 회사 가지 말라고 회사 가도 적응을 못할 거라고 하셨었고요. 너는 연구원이나 교수를 하는 게 맞다고 그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남들이 보기에도 제가 그렇게 한국 사회에 적응 못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로 비춰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연구원의 교수가 내 앞으로의 커리어의 옵션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였었고요. 두 번째로 제가 교수를 왜 생각해 봤었냐면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연구가 적성에 맞았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연구가 적성에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돌아봐야겠죠. 일단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 그 시절부터 뭐 실험이나 연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생각보다 결과가 잘 나왔었습니다. 같이 실험을 하고 연구했던 학생들이 해내지 못한 그런 실험 같은 경우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그런 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됐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험에서 중요한 부분인 디테일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중간중간 생각나는 아이디어도 체계적으로 구상을 해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약간 꼼꼼한 성격인데 그런 꼼꼼한 성격과 맞물려서 그런 아이디어가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끝나는 케이스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박사 때까지 쭉 이어져 왔었고요. 그게 제가 교수를 생각하는데 약간의 시발점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사 때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석사 때 했던 연구가 기존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보다 위에 선배들이겠죠. 선배들이 적어도 5에서 많게는 10년 그런 긴 기간 동안 깊이 해왔던 연구 테마를 제가 하게 됐었는데요. 선배들이 뭐 이제 1년을 주로 코스웍을 듣고 이제 연구에 집중을 해야 될 이제 2년 차가 됐을 때 네가 제대로 졸업을 하려면 연구 테마를 바꾼다고 지도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선배들이 볼 때는 쉽지 않은 테마였었는데 제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걸 잘 못해서 일단 선배들이 이렇게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진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연구의 목표는 어떤 현상의 메커니즘을 실험적으로 제 가설을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연구였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현상 재현을 위해서 실험 디자인부터 해서 그 메커니즘 증명을 위한 그런 실험 구상까지 제가 혼자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을 했었습니다. 선배들이 이 연구 테마를 뜯어 말렸었던 이유가 이 현상 자체가 한 100만 개의 경우가 있다면 그 중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그런 현상이었기 때문에 졸업을 제때 하려면 절대 이 연구를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 현상을 재현해내는 게 관건이긴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개월 정도 만에, 물론 밤늦게까지 연구한 적도 몇 번 있기는 하지만 그 현상을 처음으로 재현 가능한 메커니즘으로 풀어내서 제가 미국에 박사를 하러 유학을 나왔을 때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좋은 저널의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 다음 학생들이, 이제 후배들이죠, 들어와서 2명의 학생들이 그 같은 주제로 제가 한 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명 다 졸업을 잘 했고요. 한 명은 졸업 후에 LG화학에서 연구원으로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노스웨스턴에 가서 박사를 하고 포스닥을 끝내고 지금 인하대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런 연구에서의 성과가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아니고 저 혼자 해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논문 퍼블리시로 받았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연구의 적성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제가 이제 석사 때 졸업 논문을 쓰고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커미티 멤버 중에서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래 5년 넘게 석사 논문을 평가를 해왔었는데 그 석사 논문들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좋은 논문다운 논문이 나왔다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자신감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박사 때도 뭐 어려웠건 어찌됐던 간에 악명 높은 교수 밑에서 그 교수의 8년 만에 나온 첫 졸업생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임팩트 팩터가 40이 넘는 네이처 나노텍 뿐만이 아니라 임팩트 팩터가 10에서 26 그 사이에 있는 저널들의 논문을 꽤 냈었기 때문에 연구가 적성에 맞는 편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보자면 제 기준에서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었던 게 이를테면 뭐 달리기, 운동, 달리기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본선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을 해볼까, 일단 저희 부모님께서는 운동은 싫어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올린은 일단 악기니까, 그리고 듣기 좋으니까 전공하는 걸 은근히 기대를 하셨던 것 같고, 집안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이제 전공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하고 너무 케미가 안 맞아서 일단 그만두겠다고 아버지께 각서를 쓰고 바이올린을 그만뒀었는데, 물론 그때 제가 수천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게 아까워서 전공을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저는 굉장히 싼,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비싼 악기가 좋습니다. 소리도 좋고요. 근데 웬만큼 잘하면 그런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악기를 키면
뭐 그게 아주 싸구려건 아주 비싼 거건 어쨌든 소리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만 원대 10만 원조차도 안 되는 바이올린으로 그때 바이올린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가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남들한테 보여줄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다 포기를 했죠. 결국에 커서 보니까 결국에 혼자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혼자서 연구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해야 되는 연구면 그러면 뭐 회사 연구소나 아니면 국책연구소 이런 데보다는 뭐 학교의 교수가 훨씬 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교수의 생각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뭐 박사 중에는 이제 제가 예상치 못하게 결혼도 하고 애를 낳으면서 제 커리어의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는 했고, 그렇게 바뀌었어야만 했던 이유는 제가 가족이 있고 제가 아이도 있었고요. 제 와이프의 커리어도 제 커리어만큼 중요했었고, 같이 파트너로서 잘 살아가려면 제가 한 사람의 커리어를 희생을 시킬 수도 없었던 노릇이었고요. 저는 그리고 뭐 와이프가 일을 했었지만 그때 많이 받은 그 페이가 많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쪼들리는 그런 생활이 싫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뭐 아들 핑계를 대고 있지만 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줘서 회사를 선택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돈을 쫓아온 거죠. 돈을 쫓아오고 와이프도 더 손쉽게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할 수 있게 되면서 페이도 올라가고요.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하고 다르게 여기는 뭐 교육열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물론 저는 메이저 시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애들 교육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이제 무난하게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바라던 대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때 육아와 함께 너무 바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해서 어깨에 부상을 입고 이제 9개월을 쉴 때 그때 이제 미국에 교수를 한번 지원을 해봤었는데 이제 그때 나중에 깨달은 거죠. 우리 분야에서는 포스닥이 정말 필수고 그리고 연구 결과를 꾸준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박사 때 이제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2개의 매니스크립트를 교수한테 주고 빨리 퍼블리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왔었는데 지도 교수가 이제 자기 새로 받은 학생들한테 이제 실적 올려주기 위해서 제 논문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논문이 1, 2년 안에 나오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4년째 제가 졸업한 후 4년째 나와서 이제 제가 지원한 다음에 교수를 지원했었던 그 다음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게 된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뭐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지 않아서 그땐 제가 미국 교수를 지원할 때도 추가적인 연구 성과가 없어서 그게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피드백을 듣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그때 몸이 너무 아플 때 지원했었던 것이고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자체가 다행스럽다고 느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살면서 이제 여러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뭐 이제 새로 들어오는 뭐 회사 연구소에 들어오는 친구도 뭐 트레이닝을 시켜보고 했을 때 내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구나. 물론 제 가족에 대해서는 인내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과 인터랙션이 있을 때는 생각보다 인내심이 꽤 떨어진다고, 그렇게 인내심이 떨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교수를 했었다면 제가 모르는 여러 인생을 망쳤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오히려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공학생들을 인내심 가지고 가르칠 사람이 그러지 안 되는 사람이라면 교수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은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공학 쪽에서 연구를 하실 분들에게 약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